자, 진행해 보도록 할까요? 자, 일단 수동태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부터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살짝 어려운 내용 들어갔다가 빠져나와서 계속 진행할 거예요. 모르는 부분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폴더가 와서 조금은 글씨를 더 잘 쓸 수 있는데 조금은 네. 자, 우리가 동사는요 항상 태라고 하는 걸 표현을 하게 돼. 자, 그럼 이제 태는 뭘 말하는 거냐라고 하면요, 얘는 동사의 모양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어지는 거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항상 알다시피 태라고 하는 거에는 능동이라고 하는 것과 수동이라고 하는 거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얘들의 모양을 보고서 우리가 태다라고 하는 거야. 애초에 얘들 태가 모양 태자거든, 한자로 치면. 그래서 능동태는요 항상 주어가 동사를 한다라고 알고 계셔주시면 되는 거고, 수동이다라고 하는 건 주어가 동사 당한다라고 알고 계셔주시면 되는 거야. 이때 개념을 잘 잡아주셔야 돼요. 뒤에 예문 이제 문제를 같이 보면서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지만 항상 영어에서의 능동은요 명사가 하는 걸 능동이라고 하고요, 수동 같은 경우에서는 명사가 당하는 걸 수동이라고 해요. 그 개념을 잘 잡고 가셔야 돼. 얘가 항상 하는 거야, 아시겠죠? 수동은 항상 당하는 거야. 그걸 머릿속에 잘 넣고 가자고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때 능동 같은 경우에서는 주어가 동사를 했대. 그럼 누구한테 했냐라고 하는 말이 나오겠죠? 그걸 우리가 목적어라고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원래 우리가 얘처럼 동사 뒤에 나오는 명사 해서 을을이라고 해석을 하는 말을 목적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얘처럼 동사의 대상이 되어지는 말을 우리가 목적어다라고 해요. 어렵게 표현하면. 아시겠죠? 어렵게 표현했을 때야 쉽게 말하면 그냥 을을이라고 하는 말을 그냥 목적어다라고 생각해 주셔도 돼. 괜찮아. 자, 그럼 여기서 방향성을 보자면 주어가 동사를 한 거야 목적어한테. 자, 그럼 이거의 과정을 정반대로 뒤집어서 보자라고 하면은 목적어는 받은 거잖아, 이 행위를. 그러니까 수동 같은 경우에서는 주어가 동사를 당했다라고 했으니까 능동태의 목적어는 뭐랑 똑같다라고 하는 거야? 수동태의 주어랑 똑같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아시겠죠? 그래서 그 방향성으로 생각해 주시면 돼. 항상 얘가 했어요 결국에 얘한테. 근데 이거를 뒤집어서 보다 보면은 얘는 받은 거네. 그러니까 수동태의 주어는 동사를 받았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능동태의 주어가 수동태의 주어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때 동사는 그냥 그대로 써주면 될 건데 이때 얘를 어떻게 쓰는지가 제일 중요하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수동태의 동사 표현은요 BPP라고 해서 이야기하죠. 이 BPP의 형태를 잘 알아주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은 이때 비동사는요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라고 하면은 혹시 추우신 분 있으면 이야기해 주세요. 아시겠죠? 이때 비동사는요 무슨 역할을 하냐라고 하면은 얘는 문법적인 역할을 해요. 이때 문법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 이때 비가 시제, 수, 그 다음에 인칭을 표현한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 비동사의 형태를 변형해서 현재 시제, 과거 시제 드러내주고 단수, 복수 드러내주고 그 다음에 1인칭, 2인칭, 3인칭을 드러내준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이때 PP는 단순하게 무슨 역할에? 그냥 얘는 의미를 전달할 뿐이야. 아무런 것도 없어. 추가적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B만 형태를 바꿔주면은 다 표현할 수 있어. PP는 건드려주는 거야? 아니야. 건드려주지 않아요. 그럼 얘를 통해서 그냥 당했다, 받았다 라고 하는 의미 전달만 해주는 거야.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 얘는 주어가 당해진 거잖아. 그럼 누구에 의해서 라고 하는 말이 필요하잖아요. 그 누구에 의해서를 어떻게 표현해 주는 거야? by 플러스 명사로 표현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때 by가 애초에 뭐뭐에 의해서 라고 하는 의미가 있잖아. 그래서 이 명사에 의해서 라고 해서 표현을 해준다. 그래서 이때 by 플러스 명사를 우리가 뭐라고 해요? 얘를 행위자 라고 이야기하지. 조금 더 정확하게 이 명사를 그러한 경우다 라고 생각을 하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시면 지금 아주 기본적인 개념 설명부터 쭉 가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여기에 나와져 있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요. 얘로 끝나는 거야. 여기서 동사의 수동태 의미와 형태. 자, 수동태는요 주어가 동작을 받는 거래요. 그러니까 당하는 거다라고 알지. 이걸 잘 기억해줘야 돼. 주어가 동사 당하는 거야 항상. 그래서 형태가 비동사 PP by 플러스 목적격인데 여기서 이 목적격은 뭐였던 거야? 원래 능동태의 주어였던 거야. 그럼 왜 목적격이라고 해줘? by가 품사가 뭐였어요? 전치사. 항상 전치사 다음에는 명사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때 이 명사를 무슨 역할을 한다라고 불러? 전치사의 목적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그래서 여기서 목적격을 바꿔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대명사인 경우에. 자,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보시면 주어와 목적어의 위치를 바꾼다. 이거.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서 알아주셔야 될 거 있어요. 수동태는 항상 강한데, 그래서 능동태에서의 목적어와 수동태의 주어가 된다라고 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했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동사들이 있어? 동사는 크게 나눠보자면 자동사가 있고요, 타동사가 있죠. 타동사라고 하는 말은 이 같은 아이를 가리키는 거잖아. 그죠? 먹다라고 해서 A. 그러니까 대상이 되는 말이 나오는데 자동사라고 하는 것들은 동사 하나만 써줘도 되는 거잖아. 그럼 우리가 자동사에 들어가는 것들은 수동태를 만들 수 있어 없어? 수동태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시로서 말을 하자라고 하면 뭐 die나 뭐 appear이나 또 뭐 반대말 뭐 disappear이나 이러한 동사들 한마디로 1형식 동사나 2형식 동사다라고 하는 아이들은 수동태를 만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뭐 추가로 얘기하자면 뭐 sing이라고 하는 아이들도 들어가요.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너네가 교과서 그러면 너네 이번에 아마 그거 들어갔을 텐데 수동태 1학기 때 그러면 이 내용을 기본적으로 다루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내가 말하는 부분까지 다뤘다면 학교 시험 문제가 어려웠던 거야.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 학교가 조금 어렵게 가는 학교구나, 시험 문제를 많이 관리하는 학교구나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여기서 타동사인데 수동태를 만들 수 없는 동사들이 있어요. 이거는 진짜 어려운 곳에서만 보통 다뤄. 여기에 뭐가 있냐면 소유나 혹은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들이 있어. 소유다라고 하면요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대표적으로 have가 들어가고요. 상태다라고 하면 resemble이라고 하는 게 가장 대표적으로 들어가요. 닮다라고 하는 뜻이야. 혹은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쓴다라고 하면 뭐 적절하다 fit 혹은 어울리다 suit라고 하는 아이들도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아이들은 바로 다음에 명사, 목적어 와요. 근데 수동태 만들 수 없다라고 하는 거야. 이거는 왜 그러냐면 행위이기 때문이야. 수동태다라고 하는 건 행위를 받아야만 하는 거니까. 근데 얘네들은 행위라고 보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거지. 한마디로 개념적인 거야. 약간 철학적인 거라서. 그래서 정확한 이유는 설명 안 해드릴게. 왜 이렇게 되는 건가 궁금하시면 찾아오세요. 근데 여기서 설명하려면 내용이 길어지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에서는 그렇다. 학교에서 만약에 이거 설명하셨다? 우리 학교 시험 문제 어려웠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꽤나 어려운 학교구나 생각하시면 충분하다. 일반적으로는 여기까지만 가. 일반적으로는 딱 이 부분까지. 그래서 여기까지는 많이 한다. 자, 그러면 다시 여기의 내용으로 들어와서 이때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BPP 같은 경우에서는 B에서 우리가 문법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지.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문장의 구조를 잘 알아주셔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구조는 여기서 나와 있듯이 주어 be pp라고 해서 쓸 거예요. 그럼 얘들의 부정문은 뭐라고 해서 쓰겠어? 주어 be not pp라고 해서 쓰겠지? 자, 그럼 의문문은 어떻게 써요? be 주어 pp라고 해서 쓸 거야. 자, 그럼 만약에 미래 시제 위를 써야 된다 혹은 조동사와 함께 써야 된다라고 하면 주어 조동사 BPP라고 해서 쓸 거야. 자, 근데 내가 왜 여기서 이제 슬래시를 넣어놨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자, 이 왼편에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서는 비동사의 형태를 바꿔줘야만 해. 시제 앞에서 얘기했던 수, 인칭에 맞춰가지고 MR is나 현재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과거다라고 하면 was나 were 중에 골라줘야만 하는 아이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조동사가 있는 것들은 어떻게 돼요? 조동사 다음에는 무조건 동사 원형 와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때 B의 형태는 건드려주는 게 아니겠지.
그래서 왼편에 있는 것들은 비동사 형태를 건드려줘야만 해. 바꿔줘야만 해. 그냥 여기서 be 그대로 써주면 추가적인 문법이 쓰인 거야. 지금은 말을 안 할 거지만 추가적인 문법이 쓰였다. 혹은 안 쓰였을 수도 있어. 그냥 문장이 틀린 경우도 있어.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비동사 형태를 건드려줘야 되지만 얘는 건드리면 안 된다. be 그냥 써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게 얘야.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시면 자 수동태 시제라고 해서 MR is PP 한마디로 현재다. 그러면 뭐 말했죠? 비동사한테 맞춰준다고. 비동사를 통해서 표현한다고. 과거 그다음 미래에 있는데 뭐 굳이 더 이야기는 안 할게요. 앞서서 일단 이야기니까. 자 그리고 그러면 이 말은 안 했는데 얘네 중요하냐? 그렇게까지 막썩 잘 중요하진 않아요. 네. 왜 그러냐라고 하면 자 우리가 핸드폰에 사용되잖아. 그죠? 그럼 이거 누가 써? 사람들이 쓸 거 아니야. 그럼 굳이 써야 돼? 안 써.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일반인이다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불분명한 경우라고 나와 있죠. 예를 들어서 핸드폰이 도둑 맞았어. 근데 누가 했는지 몰라. 라고 하면 어떡했어? 누가 했는지를 모르는데. 그러니까 못 쓰는 거야. 얘는. 모르니까 못 써. 혹은 너네가 만약에 학교에서 성적표를 받아왔대요. 그럼 누가 줘? 선생님이 주겠지. 그러니까 불분명한 경우에서도 모르니까 안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분명한 경우. 분명한 경우는 뻔히 아는데 굳이 써줘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쓴다. 그러니까 일반인이다 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뻔하게 하니까. 분명하다라는 것도 뭐야? 뻔하게 하니까. 불분명한 경우는 뭐야? 모르니까 안 쓴다. 모르니까 못 쓰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얘들은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렇게까지 많이 중요한 부분 아니야. 아시겠죠? 오히려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 지금 여기서 얘 빼고 그 앞서서 이야기했던 거 거기까지의 내용을 잘 정리하고 계신다라고 하시면요 수동태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은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모르시는 거 없어요? 아 충분. 아주 충분. 자, 그 다음에 의문문이네요. 자, 의문문 같은 경우에서 수동태 어떻게 만드는지는 여기 있죠? be 주어 PP. 근데 여기서는 뭐가 추가된 거야? 의문사가 추가가 된 거잖아. 그죠? 의문사가 없는 경우에서는 앞에서 얘기했던 이거 그대로 써주시면 돼. 비동사의 형태는 맞춰줘야겠지. 시제, 수, 인칭 맞춰서 표현해줘야 돼. 별로 달라지는 거 없어.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야? 의문사가 있는 경우야. 자, 그럼 의문사는요 살짝만 정리하고 갈게요. 어렵게 정리하지 않고요. 총 의문사의 종류는요 원래는 3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은 2가지만 다룰 거예요. 많이 쓰는 거. 자, 그러면 여기서 의문사의 종류가 2가지 있다라고 하는 걸 누구한테 물어볼까? 거꾸로 중간에 서영아? 의문사의 종류는 2가지가 있어요. 그 중 하나가 뭘까? 찍어도 돼. 감으로 가도 돼. 선택지를 줄까? 대명사, 부사, 형용사 3개. 명사, 형용사, 부사. 뭘까? 부사 있죠? 자, 그러면 하나를 다현아 뭘까? 명사, 형용사, 이지선다야. 아, 주직이요? 명사? 오케이. 자, 그리고 말 안 할 거라고 한 거에 형용사 들어가요. 그러니까 명사, 형용사, 부사 다 있어요. 그렇게 알고 계셔주시면 돼요. 다만 형용사는 왜 말을 안 하려고 하냐라고 하면 조금 어려울 수 있어. 근데 나중에 뒤에서 나오게 되면 그때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럼 이거를 의문 대명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의문 대명사에 뭐가 있냐라고 하면요 총 3가지가 있어요. who와 which와 what이 있어요. 부사는 나머지 샀다. 그러니까 when이나 where이나 why나 how가 있어요. 그럼 얘들에서 달라지는 게 뭐가 있길래 따로 말을 하냐라고 하는 거냐면 자, 의문 대명사 같은 경우에서는 명사잖아.
그러니까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하겠어요? 이 아이들이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역할을 하겠지. 얘들은 부사죠. 그러면 필수적인 아이들이 아니야. 있으나 없으나 반만. 그러니까 뒤에 문장이 완전해요. 얘들은 뒤에 문장이 불완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달라지는 게 뭔데요? 라고 하면은 자, 이 문장에서 보시면 언제 그 토끼가 사냥꾼에게 사냥되었나? 자, 그러면 여기서 언제라고 하는 말은 의문사죠. 그죠? 일단 빼요. 뭐 when 먼저 빼두시고, 자, 그 토끼가 얘가 주어져. 사냥되었다 라고 하니까 얘가 동사지. 사냥꾼에게라고 해서 그냥 을에게 그대로 가가지고 그럼 얘 간접 목적어예요? 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냥 뭐라고 해줘야 돼? 사냥꾼에 의해라고 해주는 거야. 한국말이랑 영어 문장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얘가 행위자인 거지. 자, 그러니까 문장을 만드실 때 when을 먼저 잡았어. 오케이. 토끼가 라고 하면 그냥 레빗이라고 잡자고요. 사냥되었다 라고 하니까 was hunted. 그 다음 by the hunter 그대로 쓰고요. 자, 근데 지금 여기서 사냥되었나요? 라고 해서 의문문으로 잡아주시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해주셔야 돼? was를 앞으로 옮겨와 주시는 것이. 왜 이 과정을 보여주냐면 의문문의 수동태를 바로 가는 게 힘들어. 바로 가는 게 힘들다 보니까 그냥 평서문으로 바꿔서 써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의문문으로 바꾸는 걸 가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바로 가는 게 힘드니까. 만약에 이 과정이 익숙해졌어? 그럼 그냥 바로 가. 그때는 그렇게 가셔도 돼. 근데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귀찮더라도 만들고 나서 가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걸 왜 한 거냐라고 하면은 위에 거에 있는 거 같은 경우에서는 의문사가 의문부사였다 보니까 딱히 자립이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여기서 의문사가 주어일 경우 있지. 얘는 좀 조심을 해주셔야지. 자, 그 속구는 얘가 주어져. 누구에 의해 보내졌니? 라고 해서 보내졌다. 동사. 자, 누구에 의해 라고 해서 이게 뭐예요? 행위죠. 자, 그럼 그 속보라고 했으니까 지금 여기서처럼 더 패키지라고 해서 받아줄게요. 그냥 더 패키지. 자, 보내졌다 라고 하는 거니까 was sent. 자, 누구에 의해 라고 하는 거잖아. 그럼 by whom 이라고 받아주시는데 여기서 의문문 만든다라고 해서 was 바로 앞으로 나오시면 안 되죠. was가 나오는 건 맞아. 근데 문제가 뭐야? 의문사가 있으면 의문사가 문장 맨 앞으로 가져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의문사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항상 평서문으로 먼저 만드시고 나서 의문사를 이동하라라고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한 번에 만들려고 힘들어. 아시겠죠? 자,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예문을 먼저 보면서 같이 가도록 할게요. 자, 그는 1990년에 태어났다. 자, 그러면 아까 이 예문은 살짝 좀 약하기는 한데 자, 태어났대. 자, 그럼 이거는 그가 태어난 거니까 뭐야? 능동이야? 라고 하시면 안 되죠. 태어났다라고 하는 말은 원래 영어에서는 배열이라고 해서 써. 배열 같은 경우에서 뭐예요? 우리가 얘 명사로 뭐라고 해? 봄이라고 하죠. 근데 동사로는요 낳다라는 뜻이에요. 출산하다라는 뜻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야? 그가 태어나진 거잖아. 낳아진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was born이라고 해서 PP형으로 써주셔야 되는 거지. 그래서 한국어 해석을 보시면 능동으로 되어 있는데 영어 문장을 보시면 수동인 경우가 많아. 이건 한국어와 영어가 달라서 그래요. 구조가. 아시겠죠? 한국어는 원래 이렇게 능수동을 되게 뭐라고 해야 돼? 나쁜 말을 쓸 수가 없으니까 변태같이? 응? 그것도 이상한데? 되게 이렇게 치밀하게 잘 맞춰주는 언어가 아니야. 한국어는 능수동을 그렇게 막 집요하게 따지지 않아. 근데 영어는 따져. 그러니까 안 맞아. 그래서 항상 명사가 하는 건지 명사가 당하는 건지를 잘 봐주셔야 된다고 하는 거야. 여기서도 나무는 쓰러졌다 라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the tree 그 다음에 was knocked over 당했다 라고 하는 걸 그래서 가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자, 이 책은 쓰여졌다 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was written by my uncle. 자, 얘 같은 경우가 의문문이죠. 그러면 그 군인이 죽임을 당했냐? 라고 하면 원래 was killed잖아.
근데 여기서 의문문으로 바꿔서 쓰라고 하니까 was를 어디에다 써야 돼? 맨 앞에 써주셔야 되지. 그 다음에 killed 써주셔야 되지. 그죠? 그래서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항상 이렇게 실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평서문으로 먼저 써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의문문을 바꿔서 쓰라 라고 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넘어가면서 여기를 볼까? 액츄얼 테스트를 봅시다. 자, 액츄얼 테스트에서 보시면요. 지금 여기서 첫 번째 문장에서부터 조금 어렵게 나와져 있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 일단 구문부터 해봅시다. 이 노래는 주어, 불렸다 라고 하는 거니까 동사. 항상 한국어를 영어로 바꾸실 때는 말을 쉽게 바꾸셔야 돼요. 본인이. 아시겠지? 어렵게 문장을 쓰지 마세요. 쉽게 쓰세요. 자, 여기 뭐야? 얼마나 많은 사람에 의해 라고 하는 이거 결국에 뭐예요? 행위자네. 자, 근데 여기서 뭐가 문제야? 얼마나 많은이 사람들을 꾸며주네. 그럼 얼마나라고 하니까 얘 뭐예요? 의문사지. 그죠? 자, 그럼 이거 봐봅시다. 결국에 이 노래는 이라고 했으니까 this song 그 다음에 불렸다 라고 하는 거니까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에 의해잖아. 그러니까 how many people. 원래 how 다음에 이렇게 형용사고 부사 있으면 얼마나 많은, 얼마나의 뜻으로 쓰이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의문문으로 바꾼다라고 하면 일단 뭐부터 옮겨주셔야 돼? 맨 처음에 얘부터 옮겨줘야지. 의문사부터 문장 맨 앞에 나와야 되잖아. 그럼 여기서 by가 왜 같이 움직이는 거야? 의문사랑 같이 움직이는 거니까. 그러면 by how many people. 자,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는데? 동사를 앞으로 옮겨야지. 그러니까 was this song 그 다음에 song 이라고 되겠죠.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항상 의문문으로 만드실 때는요 평서문으로 써주신 다음에 바꿔주세요. 의문사가 있는 것들은 더 힘들어.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너는 지금 뭐하고, 너는 뭐하고 있는 중이니? 라는 문장을 썼을 때 여기서 너는인 주어야. 하고 있다 동사야. 무엇을 목적어야. 오케이. 자, 그럼 얘 바꾸시면 뭐예요? you 하고 있다 그냥 are doing이라고 해서 쓸게요. 그 다음에 무엇을 이라고 하니까 was잖아. 여기서 의문문 만든다라고 해서 그냥 아만 옮기면 돼요? 안 되죠. 의문사까지 같이 옮겨줘야 되지. 그지? 그러다 보니까 의문사가 있는 것들은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항상 평서문 먼저. 그 다음에 의문문. 아시겠죠? 그렇게 바꿔주시는 게 좋아요. 자, 2번 그 길은 명확하게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길은 주어 보이지 않을 것이다 동사. 자, 명확하게라는 말은 뭐야? 보이다라고 하는 말을 꾸며주는 거니까 얘 부사죠. 명사 아니고 꾸며주잖아. 그럼 무조건 부사. 어렵게 생각하지 마. 네. 자, 그럼 여기서 그 길이라고 했으니까 더 로드라고 할게요. road. 자, 보이지 않을 것이다 라니까 미래 시제네요. 그러면 will not be seen. 그죠? 명확하게 clearly 마지막에 써주면 되겠지. 그럼 지금 여기서 뭐야? 평서문이구나. 이거 그럼 그대로 써주면 되겠지. 자, 3번은 넘어갑시다. 아니야 하자. 자, 여기서 이 기록은 주어 깨질 수 없을 것이다 동사 결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결코는 뭐야? 부사? 맞아. 동사 꾸며주는 거니까 깨질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을 꾸며주는 거니까 그럼 얘 뭘로 잡아야 돼 단어를? 여기서 없잖아. 그냥 부정어 never를 쓰래. 없어요. 그럼 여기서 never이 결코야. 아시겠죠? 왜 그러냐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정은 not을 많이 써주잖아. not은 안 한다 라고 하는 건데 never는요 이때 not보다 그 정도가 강해. 그러다 보니까 그냥 여기서 안 할 것이다를 그냥 단순하게 강조를 해준 거라서 그냥 never를 쓰자라고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냥 듣고 흘리셔도 돼요. never이 not보다 강하다 라고.
자, 그러니까 이 기록은 그러니까 this record 자, 깨지지 않을 것이다. 깨질 수 없을 것이다. will로 할까? can으로 할까? 깨질 수 없을? will로 갑시다. will not be broken. 미안해. not이 아니지. 내버리는. 네. 그래서 지금 내가 여기서 나오는 기본적인 수동태의 구조는 딱히 말 안 하고 계속해서 넘어가잖아. 그러니까 이 구조를 기본적으로 알고 가셔야 되는 게 가장 기본이에요. 앞에서 말했던 어떤 구조? 얘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네들을 모르고서 그냥 수동태를 쓴다? 그거는 말이 되지 않아요. 이 기본 구조부터 아시고 나서 시작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4번을 봐봅시다. 얘는 살짝 달라지네요. 자, 여기에서는 얘가 주어야? 아니지. 항상 은는이가 붙는다라고 해서 주어는 아니잖아. 누가 하는지가 주어인 거잖아. 그러니까 많은 별이 얘가 주어져. 보인다. 얘가 동사고요. 그럼 밤에라고 하는 건 뭐야? 보인다라고 하는 걸 꾸며주는 부사. 여기에서는 이라고 하는 것도 뭐예요? 여기에서 보인다라고 하는 거니까 부사. 그죠? 그럼 얘를 봐보자라고 하면 일단 많은 별부터 봐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many stars. 자, 보인다. 현재 시제죠. 그러니까 are seen. 그럼 여기에서 here 밤에 and night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지.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은는이가가 붙는다라고 해서 무조건 주어라고 봐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기계적으로 항상 누가라고 하는 말을 잘 찾아주셔야 되는 거야. 혹시 글씨 못 알아보겠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이야기해 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기사들이 그 기자에 의해 작성되었니? 라고 하는 것도 볼까? 오케이. 자, 얼마나 많은 기사들이 라고 하는 게 주어져. 작성이 되었다. 동사. 그러면 기자에 의해. 이게 행위자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서도 얼마나 많은. 그러면 how many죠. How many articles 작성이 되었다 라고 하는 거니까 이거 현재 시제로 봐야 돼요? 과거 시제로 봐야 돼요? 과거 시제로 봐야겠지. 작성됐다 라고 하는 거니까 잘 모르겠으면 항상 기본적인 평서문 가장 기본이라는 형태 말을 어렵게 쓴 거 아니라 있어 보이게 쓴 게 아니라 가장 편하게 기본으로 썼을 때의 구조를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written 자 my journalist 라고 되는 건데 여기서 의문문으로 쓰는 거잖아. 그럼 앞으로 써주셔야 되는 게 아니지. 자, 그럼 얘 의문문 구조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얘 평소문으로 쓴 거잖아. 그지? 의문문 구조 얘랑 다를까 같을까? 주어 앞으로 나와야 돼요. 얘가 여기에 어떻게 될까? 주어야 어떻게 돼요? 이거 여기서 이동시켜야 안 시켜요? 얘는 지금 내가 평소문으로 쓴 거잖아. 근데 지금 여기서 의문문으로 쓰라고 돼 있는 거잖아. 그러면 동사 여기 앞으로 이동시켜야겠지? 그치? 하면 안 돼요. 뭔 소리냐? 지금 얘는 평서문이면서 의문문이야. 그러니까 how many articles were written by journalists 있다라고 치고 그 다음에 물음표 써주시면 의문문이고요. 마침표 써주시면 얘가 평서문이에요. 그러니까 얘네 문장 구조가 똑같아요. 왜 그런 거냐라고 하면은 이때 의문사가 뭐에 묶여 있는 거야? 주어에 묶여 있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얘까지를 하나의 뭘로 봐줘야 되는 거야? 의문사로 봐주셔야 돼. 그러면 지금 여기서 그렇다라고 해서 그러면 얘를 주어 앞으로 빼? 근데 의문사 있으니까 얘 맨 앞으로 빼? 근데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 의문사가 어디 앞으로 가야 돼? 문장 맨 앞으로 가야 돼. 그럼 어차피 도돌이표 돼. 그러니까 얘는 이런 문장은요. 의문문의 형태와 평서문의 순서가 똑같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게 뭐예요? 대표적인 의문사, 의문대명사라고 하는 주어 역할을 할 수 있는 세 가지. who랑 which랑 what을 그려서 말을 한 거야.
뭔 소리인지 되죠?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 어떤 문장이 있을까? arguing 말고 너는 누가 너다 라는 표현으로 씁시다. 얘는 살짝 두 가지의 방식으로 쓸 수가 있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여기서 보시면 누가 너다 라는 문장으로 썼으면 여기서 who는 주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얘도 지금 평서문과 의문문의 순서가 똑같은 문장인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그렇게 조심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얘네들을 나온다라고 하면 의문사가 있으면 평서문 먼저 써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의문으로 써달라. 그래야지 얘가 주어에 묶여있냐 안 묶여있냐를 잘 보실 수 있으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해서 who, you, are도 돼요. 그래서 원래 얘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걸로 너는 누구냐 또 되고요. 누가 너다 라는 문장도 가능해요. 아시겠죠? 만약에 이거 이상한데 이게 더 익숙한데요. 맞아? 이거 문장부터 많이 써.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지금은 설명을 위해서 그냥 간단하게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장을 가져왔던 거고요. 자, 그러면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여기가 살짝 어려워요. 네, 여기가 살짝 어려운데 왜 지금까지 얘를 안 지우고 있었냐라고 하는 게 얘 때문이거든. 네, 얘가 어렵다. 아시겠죠? 만약에 너네가 수동태 시험 문제로 나왔을 때 진짜 약간 좀 점수를 많이 낮추려고 해서 어렵게 가고자 한다라고 하면요, 얘를 문제로 많이 가져와. 근데 얘를 안 가져왔다? 괜찮아. 네, 괜찮아요. 그리고 얘는요 쉬워요. 동사구의 수동태. 그래서 얘 먼저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동사 구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문법적인 용어는 몰라도 돼. 어차피 너네가 다 알고 있거든. take care of 모르는 사람 있어? 여기서? 없잖아. 돌보다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take라는 의미가 뭐야? 가지다, 데려가다, 취하다 이런 뜻이죠. 근데 얘는 이 동사 하나만이 아니라 take care of 전체를 봐야지만 돌보다라는 의미가 되어지네. 그래서 얘처럼 동사 플러스 전치사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혹은 부사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딱히 여기서 전치사인지 부사인지 좀 구분 짓고 싶어요. 하지마. 절대 하지마. 세상 하지마. 너무 어려워. 이건 나도 못하는 경우가. 이때 여기서 쓰이는 게 전치사인지 혹은 부사인지 구분 못 짓는 거 나도 많아요. 그만큼 어려워. 그러니까 아예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얘처럼 이렇게 한 덩어리로 해서 하나의 동사의 의미를 갖는 거. 얘네와 같이. 그런 아이들을 보고 우리가 폭넓게 동사라고 불러요. 부르는 말은 많아. 이어동사, 부동사, 삼모모 동사 많아. 어찌됐든 간에 다 필요 없어. 그냥 이런 아이들 이라고만 알아두시면 되는 거야. 우리가 간단하게만 알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처럼 보시면 동사구는 동사 플러스 전치사 혹은 동사 명사 전치사. 오케이. 부사도 상관없고요. 이렇게 해서 하나의 동사처럼 다뤄야 되는 아이들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지금 밑에 예문에서 보시면 자, she, 주어, takes care of, 동사, the keys, 목적어. 그러니까 얘 주어로 만든다라고 하면은 are taken care of라고 해서 한 번에 움직여주지. 이게 다야. 한 번에 움직여주세요. 요구하는 게 이거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따로따로 간다라고 해서 take만 받아줘가지고 그러면 taken 그 다음에 목적어 와요. 그 다음에 나머지 말 그 뒤로 빼줘버려요. 필수적인 아이들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런 플레이가 아시겠죠? 한 번에 움직여주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야. 혹은 더 짧게 가보자 라고 하면은 아니다. 어차피 뒤에서 나올 거니까 그때 와서 한 번에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얘는 어차피 그렇게 크게 설명이 길어질 만한 아이가 아니라서. 자, 그러면 사형식으로 가봅시다. 자, 얘는 어려워. 자, 근데 뭐가 어렵냐라고 하면은 자, 우리가 삼형식 같은 경우에서 얘가 삼형식이잖아. 동사 다음에 나오는 목적어를 수동태에 주어로 가져왔죠. 그치? 근데 사형식의 문장의 어수는 어떻게 돼? 사형식은요, 주어, 동사, IO, DO. 에서 IO는 우리가 에게.
디오를 을르이라고 하잖아. 이것도 너네 아마 내신 문제에서 나왔을걸?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때 기본적으로 주다라는 동사 다음에 명사 두 개 아무것도 없이 그냥 연달아 나와. 그럼 항상 첫 번째 명사를 에게라고 해줘야 되고요. 두 번째 명사를 을르리라고 해줘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 상태에서 수동태를 바꿔보자 라고 하는 거야.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때 앞에서도 말했듯이 뭐라고 했어? 동사 다음에 나오는 명사, 한마디로 목적어를 수동태에 주어로 가져온다 했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기준에서 동사 다음에 나오는 말은 아이오잖아. 그러니까 얘가 주어로 나온다라고 하면 아이오 나오고요, 동사 BPP 나오고요, 그 다음에 DO 나오고, 그 다음 바이 플러스 행위자 나오는 거지. 여기까지는 동일해요.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야? 내가 목적어를 수동태로 주어로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걸 알았어. 그러니까 나 DO도 가지고 오고 싶은데? 라고 하면, 근데 앞에서 뭐라고 했어? 동사 다음에 나오는 목적어를 수동태 주어로 가져오면 되잖아. 그럼 얘 동사 다음에 있지 않으니까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바꿔줘야지. 어떻게? 사명식. 그럼 여기 가운데 전치사 들어가죠. 그 다음 아이오 나오죠. 자, 그럼 여기서 전치사 세 가지 뭐야? 오케이, 투포로그. 자, 그럼 to는 어떤 아이들에 대해서 써줘요? 동사가 뭐일 때? 라고 하는 걸 아까 주어 물어봤죠. 현빈아, to는 뭐야? 세 가지만. 샌드, 기브. 오케이. send, give. 하나만 더. 다인이가 했으니까 현빈아 하나만. 오케이. tell. 누구예요? 못 들었어. 나 누군지. 현빈이어서? 오케이. 자, tell. 인 하나에. 자, 그럼 for이라고 하는 것도 세 가지 정도만. 제이나? 하나 못 들었어. 오케이. 자, 이렇게 되죠. 5분은 뭐 에스카나니까 다른 거 없고. 혹시 너네 학교에서 이거 할 때 여기다가 추가적인 동사들을 더 말해주셨니? 까지 얘기했어? 어렵게 가려고 하시네. 오케이. 혹시 여기서도 더 말해주셨니 그럼? build나 find, out.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때 이 상태에서 수동태를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면 DO 오겠죠? 그 다음에 얘 BPP 오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와야 돼? 이 순서 그대로 와야지. 전치사 오고 나서 그 다음에 IO 와주셔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수동태, 사형식의 수동태를 다루실 때는요, 이 두 가지를 다 고려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사형식의 수동태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때 우리가 이 사형식 같은 경우에서 시험 볼 때 만약에 동사 주다라는 동사 다음에 에게 을르의 순서다라고 하는 게 잘 안 와닿다라고 하면 뭐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그냥 주다라는 동사 다음에 사람 사물의 순서로 나온다라고 생각해. 간단하게 편법이지만 사람 사물의 순서로 나온다 생각해. 그래서 여기서 사람 사물의 순서가 바뀌어서 사물 먼저 나와 그 다음에 사람아 그러면 전치사 들어가야 돼 라고 하잖아. 수동태에서도 마찬가지야. 사물이 먼저 나왔어. 그리고 사람이 뒤에 나와. 그럼 똑같이 여기서도 전치사 들어가야지 라고 하는 걸로 생각하셔도 된다. 다만 이거는 뭐라고 해서 반복해서 말하지만 편법이다 라고 하는 거야. 알겠죠? 여기까지 이해 안 되신 거 없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도 들어가실 수도 있는데 여기서 그래서 설명해서 한번 보면서 가봅시다. 자, he, 주가 가요. 줬대요. 나에게 새로운 자전거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me 있죠? me가 왔어요. 주어로. 그러니까 was given 다음에 바로 목적어 와줬잖아. 어려울 거 없어요. 자,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뭐야? 밑에 예문이지? 밑에 예문에서 보시면 new bicycle이 왔잖아. 그러니까 사물이 먼저 와버렸잖아. 그러니까 BPP로 만들었어. 근데 그 다음에 뭐 써줬어? 전치사 써줬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제 사형식에서 삼형식으로 만든 거 아니고 바로 가버렸잖아. 그러니까 익숙해지시면 바로 가셔도 돼. 익숙해지면은. 근데 자신 없어요. 그러면은 중간 과정을 한번 거쳐서 가시는 걸 추천. 아시겠죠? 추천드려요. 아니면은 그냥 사물 왔잖아. 그 다음 사람이잖아.
그럼 삼형식 만드는 거랑 똑같이 여기에 전치사 넣는다 생각하고 봐주시면 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얘도 일반 너네 이거 들어갔었니? 이거 일반적으로 안 내기는 하는데 여기서 얘도 잘 안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진짜 학교가 남 애들을 많이 틀릴 만한 문제를 많이 낼 거야. 라고 하면 뭐까지 알려주시냐면 얘까지 알려주시요. 얘는 수동태를 만들 때야. 아시겠죠? 수동태를 만들 때 직접 목적어만 주어로 쓸 수 있는 동사라고 하는 건데 사실 뭐 그렇지는 않은데. 인신을 오케이. 그거 이거 했니? 나 알려줬나? 아닌가? 아니죠. 우리 이거 수업? 아니지. 어디서 들었어 혹시? 학교에서. 오케이. 그럼 이거 설명하셨네? 그럼 내신 때 오케이. 예를 들어서 뭐 두 가지의 문장을 써본다고 합시다. 나 지울까? 지우자. 자, 두 가지의 문장을 써서요. 내가요 만들었어요. 너에게 피자. 그리고 내가요 사줬어요. 너에게 뭘 사준다 할까? 내가 받은. 당신이 사줬어 나한테 지금. 나이스. 좋아. 나도 집 받고 싶다. 자, 여기서 간접 목적어를 갖다 수동태 주어로 가져오게 되면요. 자, you are made of pizza. 자, 그리고 뭐가 되는 거야? 너는요 항상 동사가 당해지다라고 하는 거였지 만들어졌다. 뭐로? 피자로. 그러니까 이거 살인사건이잖아. 그치? 사람을 너를 피자로 만들었어라고 하면 뭐 몰라요. 아무튼 살인사건. 그러니까 안 되지. 의미가 이상해지잖아. 자, 얘는 어때요? 밑에 거 내가 그치? 방금 선호가 말해줬던 것처럼 구매가 됐어 라고 하면 뭐야 이거? 인신대매지. 그죠? 그러다 보니까 문장을 못 만드는 게 아니야. 만들 수는 있어. 만들 수는 있는데 의미가 이상해지니까 쓰지 말자라고 하는 거야. 다른 게 없어요. 해석 때문이야. 그래서 여기서 나왔듯이 make나 read나 sell, get, buy, write, cook, send와 같은 아이들은 전부 다 직접 목적어만 주어로 쓴다라고 하는 거야. 쓸 수 있는 거는 살짝 좀 말이 어감이 있으니까 쓸 수는 있는데 의미가 이상해진다. 그러니까 안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아시겠죠? 그래서 얘네들까지 만약에 다뤘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좀 많이 고민할 게 많다라고 하는 거지. 왜냐하면은 전치사도 신경 써줘야 돼. 근데 동사까지 신경 써야 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부분까지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시험 문제가 좀 많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많이 어려워. 얘네들은요. 아시겠죠? 그래서 밑에 내려가서 보시면 자, 뭐 예문 보고 갈까요? 활산. 자, 그녀의 아들이여 was 구매가 됐다. 아들 팔아먹은 거잖아. 이렇다고 하면. 그러니까 안 되지.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걸로 보시면요. 자, 여기 같은 경우에서 원래 interest를 볼까요? 주어가 interest라고 하면 이거 무슨 뜻이야? 흥미를 갖다까? 흥미 갖다 맞아야 틀려요. interest 의미가 아까 누구한테 물어봤니? 제이니까지 물어봤지. 선호야? interest의 의미는 뭐야? 관심이 있다. 관심이 있다? 자, 흥미 있다? 그건 얘잖아. 그죠? 뭘 말하고 싶은 거냐라고 하면요. interest는요. 흥미를 주다야. 자, 그러면 다른 예시 surprise는 뭐야? 누구냐? 서연아? surprise는 무슨 뜻이에요? 놀라다? 놀라움을 주다? 오케이. 공통점이 뭐냐면요. 이 동사들은요. 전부 다 사람의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들이야. 사람의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들은요. 전부 다 이 감정을 전달하는 거야. 주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시면 interest도 뭐야? 흥미를 주는 거야. 아시겠죠? 흥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뭐야? please도 뭐야? 기쁘게 하다야.
기쁘다 아니야. 기쁘게 하다야. 항상 인간의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들은 감정을 준다라고 알아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서도 보시면 만약에 interest를 썼다 라고 하면은 자 주어가 흥미를 줬어 A에게 B라는 영역에 있어서 라고 하는 거지. 얘한테서 수동태를 만든다라는 거야. 그러면 A는 흥미를 가지게 됐어. 어디에? B에 라고 해주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be interested in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다 거쳐서 생각을 하실 거 아니면 얘네 싹 다 외우셔야 돼요. 아시겠죠? 전부 다 외우셔야 돼. 여기에 나와 있는 애들은 다 많이 쓰는 아이들에 들어가. 그래서 꼭 잘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뭐 여기까지 언급한 김에 말하고 갑시다. 그 다음에 아까 누구였지? 서연이. 그 다음 세연아. 자, 만족스러운 점수라고 해서 쓰고 싶어. 자, 만족스러운 점수라고 해서 쓰고 싶은데 그러면은 여기서 satisfying이라고 해줘야 될까? satisfied라고 해줘야 될까? 만족스러운 점수. 그러면 한국어로 따지면 만족스럽게 되는 점수. 그럼 위에 거, 아래 거? PP? 이거? 라고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게 한국어 기준이야. 한국어는 맥락으로 가. 전체적인 상황으로 가. 근데 영어는 아까 뭐라고 했어? 명사라고 했잖아. 항상 명사가 주는 거고요. 항상 명사가 받는 거예요. 그러면 점수가 만족감을 줘야지 점수가 만족감을 느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항상 ing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 같은 경우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어 기준으로 보지 말고 맨 처음에 태 말할 때 능동은 항상 주어, 명사가 주는 거고 동사를 하는 거고 수동은 당한다라고 했잖아. 그 개념이 이 개념이야. 아시겠죠? 그거를 꼭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시면 뭐 추가적으로 우리가 조금 보면서 뭐 넘어가야 되는 애들이 있냐라고 하면 여기서 일단 잘 안 쓰는 애들은 없어요. 다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거 다 알아두셔야 돼요. 특히나 이런 전치사들. 학교 시험에서 만약에 나온다라고 하면은 전치사 가지고 조금씩 문제를 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 전치사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설명을 하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하면은 전치사 가지고 제대로 다루려면 전공책 한 권이에요. 그러니까 저 그러고 싶지 않아요. 전공책 가져와서 그치 요약해서 만들어서 줄 수 있지. 줄 수 있는데 그러려면 1시간 써야 돼. 최소한. 그러다 보니까 그럴 필요가 없잖아. 가장 우리가 알고 있는 기초적인 내용들만으로도 충분해요. 사실상.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외우고 넘어가면 된다라고 하는 거야. 어쩔 수 없어. 언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세밀하게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기서 그래서 조금 언급하고 넘어가야 될 거? 예 정도가 있을까요? 예. 자, 비넌 as다라고 했을 때 as다 우리가 전치사로 쓰면요 항상 뭐뭐로서 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혹은 뭐뭐처럼이라고 해서도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가장 가능성이 높다, 일반적으로 많이 쓰인다라는 게 뭐뭐로서라서 그래서 뭐 여기서 뭐뭐로서 알려지다 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한 가지가 더 있어요. be non for도 있어요. for 같은 경우에서는 뭐뭐 때문에 알려지다 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non 같은 경우에서는 그치 be non to, be non as, be non for 한 가지 더 be non by까지 얘까지도 같이 출제해. 뭐뭐에 의해서 알려지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be married to 뭐뭐와 결혼하다 라고 하는 건데 to인데 왜 뭐뭐와야? 라고 하시면 marry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타동사로 써요. 바로 다음에 명사와 그래서 얘랑 결혼하다 라고 해. 근데 혹은 다른 뜻으로 결혼시키다 얘를 여기에 라고 해서 이렇게 써. 한마디로 한국어 같은 경우에는 장가 가다, 시집 가다라고 표현하잖아. 얘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to를 써주는 거야. 영어에서도. 이 상태에서 수동태로 만들다 보니까 한국어에서 뭐뭐와 결혼하다라고 해서 전치사를 to를 쓰는데 왜 with를 안 써요? 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거다.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 다 고민하면서 쓸 거 아니다라고 하면 그래서 외워달라고 하는 거야. 굳이 여기에 에너지를 많이 할애할 필요 없잖아. 아시겠죠? 이런 아이들은 꼭 잘 외워주세요. 자, 그래서 밑에 예시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다 라고 해서 나와 있어요. 뭐 이거 너무 쉬운데? 자,
여기서 뭐 was filled with 이거 위에 수거 외워주셔야 되는 거. 자, 선생님은 테디의 대답에 만족했다. 그러니까 was satisfied. 이거 갑자기 철자가 생각나네. 자, 실망했다. She was disappointed. 여기서 at이라고 하셔도 되고요, with라고 하셔도 되는데 위에서 아마 with라고 나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with라고 적어주세요. 아시겠죠? be disappointed at로 쓰는 경우도 있어. 어디에 실망하다 혹은 뭐뭐에 대해서 실망하다라고 해서 with를 쓰는 경우도 있고요. 둘 다 써도 돼요.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practice test는 넘어가고요. actual test 좀 봐봅시다. 잘하셨네. 자, 그녀가 그 우산을 받았니? 라고 해서 나와있죠. 자, 여기서 그녀, 주어, 받았다, 동사, 우산을 이라고 하는 거 맞춰가 되겠지. 그러니까 얘도 쓰면요, 우산을 그냥 미안해요. 우산을 주어로 쓰라고 하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산을 주어 받았다 라고 하는 거니까 얘가 동사, 그녀가 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러면 그녀에게지. 자, 그럼 여기서 우산이라고 하는 거니까 얘를 다른 말로 바꿔서 쓰면 우산이 주어졌다 그녀에게 라고 되는 거잖아. 그럼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서 우산이라고 하는 거니까 그 우산 the umbrella 다음 주어졌다 was given. 자, 그 다음에 허리죠. 근데 앞에서 말했듯이 뭐야? 얘 주다라는 동사지 사형식이잖아요. 근데 사물 앞에 나왔네. 그러니까 뒤에 사람이네. 그러니까 여기서 주 같이 써주셔야 되지. 근데 또 요구하는 게 뭐야? 의문문이네. 그러니까 was가 앞으로 튀어나와서 최종적인 문장은 어떻게 만들어져야 돼요? Was the umbrella given to her? 이 되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사형식의 수동태는요, 고민할 게 많아요. 아시겠죠? 이런 부분을 조금 조심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안 그러면은 헷갈리기도 쉽고요, 실수를 할 가능성도 많아요. 그래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은 쉽게 접근하시면서 가주셔야 돼. 자, 이 우체통은 나무로 만들어졌다. 자, 그러면 이 우체통이라고 하는 거니까 this mailbox. 자, 만들어졌다니까 was made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앞에 보시면 전치사 두 가지 나와 있어. of가 있고요, from이 있어요. 여기서 of와 from의 차이 내가 혹시 기억하고 있다 하시는 분 있을까? of와 from의 차이. 영어는 살짝 변태예요. 이 말을 통해서 얘네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다는 것까지도 표현을 해주고 싶은 언어야. 그러니까 of라고 하면요, 살짝의 물리적 변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from이다라고 하면 화학적 변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이때 화학적 변화다라고 하는 건 뭐야? 물리적 변화는 뭐고? 원래 모양 알 수 있냐 없냐? 알 수 있다라고 하면 뭐예요? 몰라. 얘 원래 모양을 모르겠어. 그러면 화학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of를 써주셔야 돼요. of 그러면 from이라고 하는 거를 대표적인 예시를 하나 만들어 달라라고 하면은 와인. 자, 우리가 와인이 포도에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건 일종의 상식으로서 알고 있잖아. 근데 그 와인을 보면 포도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어? 모르잖아. 그 모양이 어디 남아있어? 성질이나 형태가 어디 남아있어? 안 남아있잖아. 그런 걸 우리가 이제 화학적 변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 거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나눠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3번 한번 해보세요.
혹시 오늘 단어 페널티 통과 안 된 사람 있어? 페널티 아직 남아있는 사람. 은빈이랑 그다음에 추워. 오케이. 나머지 분들은 페널티가 다 되신 거? 오케이. 자, 그럼 끝나고 바로 가시네? 한번 가보실까? 자, 3번 가봅시다. 할머니가요. 좋아져. 걱정하신다. 동사죠. 나에 대해. 자, 그럼 이때 아직도는 뭐예요? 그냥 걱정하신다 라고 하는 걸 꾸며주는 부사. 자, 그럼 my grandmother. 할머니가요. 걱정하신다 라고 하는 건 앞에서 보시면 나와 있겠지만 수거예요. 근데 여기서 still을 안 썼네. still은요, is still이라고 해서 여기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still의 자리를 고르는 건 조금 어려운 부분이다 보니까 지금 이야기 안 할게요. 좀 많이 어려워요. 그 다음에 about me 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조심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자, 여기서 걱정하신다잖아. 그러면 할머니가 걱정하는 거니까 능동이겠지? 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서 어떻게 되어져 있어? 영어에서 수동으로 되어져 있지. 안 맞을 수가 있어. 당연해. 다른 언어야. 다른 언어의 다른 구조다 보니까 안 맞아. 원래 월이라고 하는 게 걱정시키다, 염려하게 하다라는 표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할머니가 염려 당했네 라고 하는 거야. 염려하게 됐어 라고 하는 거야. 그렇게 문장을 봐주셔야 된다 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TV가 정전으로 꺼졌다. 자, 여기 같은 경우에서 TV가 꺼졌다. 정전. 자, 그럼 지금 여기서 보시면 TV가요 꺼졌대요. 그러면 was turned off. 그럼 여기서 친절하게 주셨네? because of라고 해서 because of the whatever. 자, 그럼 여기서 이거 나와져 있으니까 내가 저번에 물어봤던 것 같은데 아닌가? 물어봤나? 내가 because of랑 비교하는 거 물어봤었니? 너네들한테? 안 물어봤었니? 자, 여기서 나와 있으니까 한 번만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알고 계시면 다행이고요. 모르고 계신다라고 하시면 지금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because 같은 경우에서는 문장에서 접속사죠. 그러니까 뒤에 주어 동사 나와요. 근데 because of는 뭐예요? 문장에서 전치사니까 얘네 다음에 명사밖에 안 나오지. 이것도 왜 말하냐면 이것도 교과서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중학교 2학년 때 나오는 주요법이야. 그 자체가. 그럼 뭘 구분 지으라고 하는 소리야? 얘네들 같은 경우에서는 그냥 문장에서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냐, 접속사 자리냐, 혹은 뒤에 명사밖에 안 나오는 전치사 자리냐, 이거 구분 지으라는 거지.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알고 계셔주셔야 되는 건요, because라고 하는 것처럼 뭐뭐 때문에라고 하는 접속사는 많이 쓰는 게 두 가지 더 있어요. as와 since. 그리고 because of 뭐뭐 때문에라고 하는 전치사 뭐 있을까? 라고 하는 게 추가로 세 가지가 더 있거든요. 이거를 물어봅시다. 아까 나 누구까지 물어봤니? 기억이 안 나는데? 세연이까지 물어봤나? 서영이 다시 두 번째 물어봤니? 안 물어봤어? 서영아? 하나만 더. 오케이, 포인트. 다현아? 힌트. D로 시작하는 거 있고요. T로 시작하는 거 있어요. 뒤에 다 추로 끝나요. 뭘까? 오케이. due to. 그 다음 얘는 마지막에 하나가 thanks to예요. 그래서 만약에 학교에서 시험 나왔을 때 thanks to 같은 경우는 여기서 s 없으면 안 된다. s 있어야 돼요. 무조건. 안 그러면 의미가 달라져요. 네. 여기서의 thanks는 s가 꼭 있어야 돼요. 왜 있어야 돼요? 라고 하는 거는 궁금하시면 따로 찾아보세요. 네, 지금 여기서 설명하려면 조금 길어지니까. 첫 번째 게 뭐예요? 이거 owing to, OWINT. 그래서 중학교 수준에서나 고등학교 1학년 수준까지도 같이 봐서 혹은 조금 더 폭넓게 뭐 나중에서도 성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뭐뭐 때문에라고 하는 전치사는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얘네요. 가장 많이 쓰면서 무조건 알아야 되는 게 얘네예요. 근데 만약에 학교에서 조금 더 어렵게 가보자 한다. 그럼 보통 고등학교에서 나오긴 하는데 여유가 되신다면 on account of라고 하는 것도 있어.
얘도 뭐뭐 때문에라고 하는 건데 일반적인 글에서 보기는 쉽지 않아. 조금 학교가 어려운 부분에서 어휘 문제를 활용할 때 많이 내는 표현에 들어가요. 그래서 얘도 만약에 가능하시다면 알아두시면 베스트. 얘네들만 알고 있어도 베스트. 얼마든지. 얘는 진짜 어려운 학교쯤에서나 보통 활용을 해. 일반적으로 잘 안 써.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확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 문장을 같이 봐보자 라고 하면 여기서 그 가수는 이라고 하는 거지. 주어. 동사가 뭐예요? 알려졌다 라고 하는 게 동사지. 그러면 나머지 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꾸로 가야지.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대중에게, 그러니까 대중에게 알려진 거잖아. 뭐를 통해서? 이거를 통해서. 그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자면 AD가 두 개 있는 거예요. 알려졌다라고 하는 말 꾸며주네. 그러니까 The Singer 이라고 할까? 그 가수가요 알려졌다. 그럼 이거 현재로 봐야 돼? 과거로 봐야 돼? 알려지다라고 하는 거니까 과거로 봐야겠죠. was known. 자, 그러면 뒤에 뭐 써야 돼? 오케이. To the public. 자, 그럼 뭐뭐 통해서 뭐예요? 오케이. 아이고. 자, through money control 이라고 되겠지? 그래서 항상 한글부터 잘 쪼개서 봐주시는 게 좋아. 많이 하시는 실수들이 한 번에 쭉 읽고 나서 이거 어떻게 쓰지? 바로 영어 문장 떠올리려고 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쪼개 놓고 나서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잡아 놓고 나서 시작하는 거야. 아시겠죠? 만약에 너네가 충분히 이런 과정을 거쳤어. 그럼 그 다음에 바로 하도 돼. 아시겠죠? 훈련이 되고 나서 그 전까지는 하지 마세요. 힘들어요. 자, 그러면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페이지 넘어가셔서 자, 페이지 넘어가셔서요. 쭉 넘어가고요. Ready for exams. 들어갑시다. 거기서 6번 한번 해봅시다. 바지를 입은 게 잘못이네. 아주 땡까리. 자, 6번 한번 풀어보세요. 자, 같이 해볼까요? 자, 일단 A는 맞죠? 주어 잘 알려지다 아이들에게 딱히 붙일 거 없어요. 예, 맞아요. 자, whom was the book written? 이라고 해서 자, 여기서 주어 있고요. 동사 있는데 자, 이렇게 쓴다라고 하면 이제 whom은 뭐가 되어줘야만 해?
목적어가 되어야만 하잖아. 그럼 문장이 틀렸어. 그럼 여기다 뭘 추가해 주셔야 돼요?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B, 그 다음에 두 번째 처음부터 말할게요. C이고요. 자, 여기 같은 경우에서 일단 맨 처음에 by whom이라고 해서 적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똑같이 이 사람에 의해 쓰여졌다라고 해서 by를 붙여주시는가 아니면 자 문장 맨 끝에 the book written by라고 해서 by를 추가해 주셔야 돼요. 문장 맨 끝에서든 아니면 맨 앞에서든 by가 추가가 되어야지만 의미가 완성이 돼. 안 그러면 의미가 완성이 안 돼요. 자, 그럼 C 같은 경우에서 보시면요. 자, 얘는 그냥 우리가 외우는 수거죠. 앞에 나와있던. 그러니까 am worried in이 아니라 about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가주셔야겠고, 자, 이 같은 경우에서 뭐예요? 쉽지? 너무나 of가 아니라 is filled with 라고 하는 전치사 바꿔주셔야겠지. 그래서 앞에서 나와있던 by 안 쓰는 전치사들 대표적인 것들이 있었잖아. 걔들 같은 경우에서는 꼭 잘 기억을 해서 외워주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머지 건 숙제인데요. 오늘 같이 본 거 한 번만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니면 진도를 더 나가도 돼? 진도 더 나가면 돼? 안 돼? 왜 숙제 많아져? 그치, 너네가 숙제 많아지면 좋지 않겠지? 아쉬워. 자, 우리가 항상 태라고 하는 거 능동을 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수동을 항상 당한다라고 했던 거, 이거를 잘 감안을 해주셔야 되고, 능동태의 목적어가 수동태가 주어가 됐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때 동사 같은 경우에서 1형식과 2형식의 동사는 수동태로 만들 수 없다라고 하는 것까지.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happen도 들어가고요, take place나 occur이라고 하는 아이들도 추가로 들어가요. 일단 여기까지가 제일 기본적인 개념이었어. 우리가 했던.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동사는 무조건 BP로 써주셔야 되고, 이때 B를 통해서 문법적인 거야. 시제, 수, 인칭 다 드러내준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기본적인 수동태 형태는 주어, be, PP. 그래서 여기서 파생이 되어져가지고 부정, 그 다음에 의문 까지. 그 다음에 조동사가 있게 되면 주어, 조동사, 다음에 BPP. 이때 B의 형태는 절대 건드려 주시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아시겠죠? 얘는 원형 그 자체로 있어야 돼. 왜? 조동사 다음에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동태를 만들 때 알아둬야 되는 부분들이다. 그러면 얘네들은 다 뭐야? 내신. 얘도 가장 기본적인 거. 얘는 내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을 다 포함해서 내게 되는 게 가장 기본적인 문제의 방향성인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문제를 꼬아서 만든다라고 하는 경우에서 뭘 만든다라고 하는 거야? 다형식을 활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에서는 결국에 두 가지의 방식으로 만들 수가 있던 거잖아. IO, BPP, DO. 얘는 DO, BPP, 전치사, IO. 그러다 보니까 이때 전치사 꼭 사형식의 기본 개념에서 연결이 되어지는 아이다 보니까 얘를 잘 파악하기가 많이 힘들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문제로 많이 냈을 때 어렵게 되어지는 부분이 이 아이. 그 다음에 이때 추가적으로 동사들에 따라서 기호가 무조건 와야 되는 거, 그게 뭐 셀이든 아니면 바이든 투비든 메이크든 그 다음에 리든 라이트라고 하는 아이들이 있었다. 뭐 기타 등등등등등. 이러다 보니까 얘들을 추가적으로 따로 알아두셔야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사실. 그래서 사형식에 대한 구조까지도 같이 기억을 잘 하고 계셔 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말한 오늘 수업을 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뭐 이 정도가 되어지겠지. 정말 단순하게 표현하면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해 안 되시는 게 없다라고 하시면 오늘 수업은 웬만해선 다 잘 이해가 되셨을 거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잠시만요. 당신들 숙제를 좀 확인을 해봐야겠네. 제발.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잠시만요. 잠시만. 치워주니 복수인가? 치워주니 복수인가? 치워주니 복수? 뭐가 복수야? 치워주니 복수. 칠드런 복수죠. 일단 그러면 진도는 여기까지 나가고요.